그래서 이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과 악전구투를 벌이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이제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웨스팅하우스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그가 니콜라 테슬라였습니다. 와, 테슬라 네. 이제 등장하나요? 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예. 바로 테슬라의 기술이 거기에 실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차의 이제 그 심장이라고 하면 그게 엔진이죠. 자, 전기차의 심장은 전동기, 모터, 전동기죠. 전기차에 들어있는 전동기들이 모두 테슬라가 발명한 전동기고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의 전동기를 발명한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테슬라를 특별히 좀 눈여겨본 이유가 있었나요? 그는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발명 특허를 이제 찾는데요.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테슬라의 교류 전동기였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가진 게 그것뿐만 아니었던 거죠. 예, 교류 발전, 교류 송전, 그리고 교류 변압 관련된 교류 시스템에 대한 모든 그 특허를 다 냈어요. 당시 웨스팅하우스가 쓰던 교류 시스템은 개선할 점이 좀 많았습니다. 테슬라는 자기 스스로 완벽한 솔루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시스템만 있으면은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슨과 두 번째 전류 전쟁을 벌이기로 하는데요. 과연 이번엔 누가 승자가 될까요? 자, 그래서 전류 전쟁의 이제 승패를 가리는 무대가 1893년에 개최되는 시카고 만국 박람회였습니다. 만국 박람회. 시카고 박람회는 이제 역대급 규모로 기획이 됐습니다. 화이트 시티를 조성해서 그곳에 무려 20만 개의 전구를 설치하고 전시관과 거리 곳곳에 엘리베이터와 기차 그리고 지금의 이제 무빙 워크와 같은 뭐 그런 움직이는 통로 등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크리스 씨, 그 시카고 박람회가 왜 이 전류 전쟁의 승부처로 떠오르게 됐나요? 일단 그 당시에 엄청난 큰 행사였고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지 4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었고요. 이곳에서 입소문을 타면 이 경쟁하는 거죠. 이 AC, DC 어느 시스템이 이 박람회에서 쓰게 될지. 바로 이 전기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이슈가 됐습니다. 중요한 자리네요. 네. 그렇죠. 미국의 첨단 산업을 밝힐 전류 시스템이 무엇냐? 이게 최대 이슈로 떠올랐죠. 그럼 이 전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두 팀이 가장 고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전력량. 많은 전력량. 규현 씨 오답입니다. 네? 또 퀴즈예요? 오늘 퀴즈가 왜 이렇게 많아요? 퀴즈가 왜 이렇게 많죠?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해 보세요. 한번. 그냥 즉석 예. 가격. 오, 가성비. 예, 크리스 씨가 정확한 답을 맞춰서 바로 이제 입찰 가격이었습니다. 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얻고 싶은 주최자들의 희망에 맞춰서 두 팀은 각각 입찰 금액을 제시합니다. 자, 이때 에디슨과 JP 모건 쪽은 20만 개의 전구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죠.
자, 하지만 이제 곧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걸 걱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절반쯤 되는 55만 4천 달러를 제시합니다. 네. 갑자기 줄어드네. 자, 그렇다면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얼마를 제시했을까요? 자,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한 10만. 30만? 10만. 30만. 30만. 규현 씨 오답. 아니 뭐 문제 내러 오셨어요? 전쟁의 승리. 아, 문제 내는 게 너무 재밌어. 혜성 씨 역시 오답입니다. 좀 더 근접한 답. 한번 내보세요. 40만이겠죠, 그럼 40만. 규현 씨 정답입니다. 네, 정확한 그렇게 많이 금액은 차이는 안 나네요. 39만 9천 달러였습니다. 예. 오. 자, 이로써 이제 시카고 박람회에서 맞붙은 2차 전류 전쟁의 승자는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시카고 만국 박람회 이제 개막하는 날 당시 미국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스위치를 이제 딱 누르니까 20만 개의 전등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깜깜한 박람회장에 빛이 가득 차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교류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교류가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금액 차이가 그 입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15만 정도.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 대용량으로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데 이제 상당히 적합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이제 희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사비를 털었나? 시카고 만국 박람회 직전에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이제 부도 위기에 몰렸어요. 어머. 그런데 이때 테슬라가 자신의 교류 특허권을 이제 포기를 합니다. 멋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줬죠. 예. 자, 이 때문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고요. 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시카고 박람회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피터 씨, 그 테슬라가 특허권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기술 쓰려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 특허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시카고 그 엑스포에 가서 그 교류가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그 퍼포먼스를 했대요. 우와.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그냥 보여줬대요. 네, 근데 안 죽었으니까 뭐 잘 됐죠. 프로 정식. 멋있다. 거의 1,900개가 넘는 특허권을 낸 에디슨과는 좀 많이 대조적이네요. 자, 그런데 사실 당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시스템으로 밝힌 시카고 만국 박람회의 정부는 그 빛을 장시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답. 예, 규현 씨. 에디슨이 불이 켜지고 나서 가위로 다 자르고 다니는. 규현 씨 오답입니다. 그럼 언제 다 잘라요? 정답. 전구 자체가 에디슨 거 아니에요? 그 썼던 전구가 에디슨이 개발했던 전구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거 막 공급했어요. 그 방금. 피터 씨 오답. 우리한테 지금 에디슨 이미지가 많이 안 좋네요. 많이 바뀌었어. 아, 좋은 분이었는데. 자, 일단은 그 에디슨의 전구는 수명이 상당히 길었다. 그 만국 박람회 기간 동안에 뭐 충분히 키고도 남았다. 근데 거기 실제로 된 건 수명이 짧았다. 그럼 뭘까요? 정답. 네.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 전구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짝퉁 썼어요, 전구를. 짝퉁이라고요? 크리스 씨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에디슨의 전구를 만국 박람회에 못 쓰게 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사품을 써야 됐어요. 어쨌든 이런 결정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시카고 박람회에 야경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전구를 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20만 개를 다 가려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엄청 동원해서 인해 전술을 한 거죠. 한 5만 명이 들어갔겠네요. 알바생들 엄청 불렀겠네. 그렇다면 전류 전쟁에서 승리한 교류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대중적으로 쓰이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카고 만국 박람회 이후에 교류는 믿을 만한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후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소의 전기 시스템에도 채택되면서 교류가 이제 표준을 맞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 전류 전쟁에서 패한 에디슨은 그 후로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뭐 발명왕이 어디 가나요?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891년 35mm 영화 카메라를 최초로 발명하면서 영화 산업을 이끈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그 특허 때문에 상당히 위세를 떨치는 바람에 동부에 있던 영세한 그 영화 제작자들이 다 서부로 옮겨가서 헐리우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가 가장 정성을 쏟은 발명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음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한 것은 바로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그 당시에 이미 전기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몰랐네요. 우린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건가? 백몇 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더 재밌는 거는 1881년 파리에서 세계 최초의 전기차가 대중 앞에 선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1894년에는 사륜 전기차 개발에도 성공을 합니다. 1890년대 말에는 영국에서 전기로 구동하는 택시가 선을 보입니다. 예, 택시가 선을 보입니다. 와, 예. 택시? 진짜요? 예. 있었다고요? 선을 보입니다. 와, 그때 이미 전기차가 있었구나. 차 성능도 좋았어요. 시속 한 30km 정도? 예. 1900년대에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차였고요. 진짜요? 예, 그게 한 34,000대 정도 됐어요. 지금 저희가 아는 그 테슬라 브랜드 이전에 훨씬 이전에 전기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100년 전에 뉴욕시의 택시가 더 전기 택시였어요, 당시. 와. 그래서 중간에 전기 충전기? 충전기 그거를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전기차가 가서 거기 충전시켜서 다니고. 이건 진짜 몰랐다. 금시 좀 오는데 처음 알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석유 회사들에서 전기차를 못 만들게 음모를 꾸몄을 거예요. 이렇게. 자, 21세기 그래서 기술이 아니구나. 이제 이 무렵에 이제 에디슨도 이제 드디어 전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차 당시에 전기차를 제대로 구동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좋은 성능의 2차 전지를 개발한 거죠. 에디슨은 기존의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배터리보다 더 성능이 좋은 이제 배터리를 발명을 하죠. 그리고 1910년에 이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에디슨이 만든 전기 자동차가 어떤 모습일지 사진으로
우리 확인해 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100년 전에 있었다고? 전혀 몰랐다. 진짜 신기하다. 와, 저게 전기차예요? 영화에 자주 보는 건데? 전기차죠? 너무 예뻐요. 자, 전 세계에 딱 3대만 전시 중인 에디슨의 전기 자동차 중에서 한 대는 미국 헨리포드 박물관에, 자, 나머지 한 대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강릉에 소재한 에디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강릉 가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헨리 포드가 1908년에 저가의 가솔린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이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가격에서 밀렸구나. 아니 피터 씨, 근데 헨리 포드가 가솔린 자동차를 출시한 게 에디슨 덕택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네, 원래 에디슨 회사에도 일했고 헨리 포드가 하고 열렬한 팬이었대요. 그때 당시 무명인 헨리 포드가 찾아가서 이런 가솔린 자동차 만들고 싶다. 근데 에디슨은 무시하지 않고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헨리 포드도 에디슨 덕분에 그런 말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희망됐고 큰 힘 됐다고 해요. 네. 몰랐어요. 둘이 공존했구나, 같은 시대에. 네. 자, 이 모습에 감동받은 헨리 포드는 자동차로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도 에디슨과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자, 두 사람이 1914년에 에디슨이 꿈이었던 전기 자동차 개발을 함께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해 에디슨의 배터리 공장이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돼 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자, 근데 전쟁터에서는 이 내연기관차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죠. 막 전기 충전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연기관차의 선호도가 높아지죠. 1920년대에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전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싸지겠죠. 그 바람에 내연기관차가 엄청나게 유리해진 거죠. 운이 그래서 없었구나. 전기차를 완전히 몰아내고 자동차의 주류가 됩니다. 운이 없었어. 기회 놓쳤네. 예. 그게 좀만 더 상황화가 됐다면 지금 우리 다 전기차 타고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 전기차의 부상을 보면 에디슨의 선구안이 뭐 틀리지만은 않았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대가 팔렸는데 올해에는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000년대 들어서 이게 생긴 줄 알았어요. 저도 위인전에서 에디슨을 읽었을 때는 뭐 축음기, 전구 이런 거는 배웠었지만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 헨리 포드와 친분이 있었고 테슬라와 경쟁 관계였다는 거는 진짜 놀랍네요. 나 진짜 처음 듣는 얘기야. 자, 오늘 19세기와 20세기를 휩쓸었던 천재 에디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에디슨 하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뭘까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예, 이 말은 에디슨이 전기차를 발명하던 시기에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4시간 자면서 일했다. 열심히 근데 하라고. 보통 그렇게들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1%의 영감을 누가 갖는다는 게 그게 관건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재 에디슨은 남들이 갖지 못한 그 1%의 영감을 뭐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자, 오늘 그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1%의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